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인슐린을 못 맞게 돼서 의식불명 상태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이승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성모병원 내분내과의 조재형입니다. 최근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당뇨병의 정석에서는 조재형 정보의사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당뇨인을 위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혹시 여행 계획 세우셨나요? 저도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많이 여행을 못 갔지만 이제 조만간에 출장 겸 여행을 좀 갈 생각입니다. 네, 여행은 매우 즐겁지만 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여행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혹시 당뇨인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것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?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마 식사 때문일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기도 하고 또 거의 다 외식을 해야 되니까 또 당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집에서 하던 식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또 과식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또 식사 시간대가 너무 길어져서 저혈당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시차가 또 달라지고 시간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이런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위험이 생겼을 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. 여행 전에 당뇨인들이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준비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중요한 건 약을 잘 챙겨가야 되겠죠. 또 하나는 해외를 나간다면 영문 진단서를 잘 챙겨서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간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? 탄수화물을 꼭 한번 챙겨가는 게 좋겠습니다. 여행 하다 보면은 왜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생각지 못하게 너무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휴게실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또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식품을 꼭 챙기도록 하고요. 또 하나는 당연히 고혈당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저혈당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혈당 측정이나 바늘이라든가 시험지 등을 부족하지 않게 챙겨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막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또 2배 이상 정도로 양을 넉넉히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탄수화물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저혈당이 왔을 때 꼭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15g 당지를 얘기하는데 주로 오렌지 주스나 사탕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혹시 그 여행 전에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당뇨인들이 맞는 예방주사는 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.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예방주사를 더 많이 맞아야 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다만 당뇨병 환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감염증에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? 따라서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나우라는 홈페이지가 해서 나라마다 어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행자 설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항생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유사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신발 준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.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갈 때 기분이 또 좋으니까 새로운 신발 사갖고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? 그런 거는 절대 권고하고 싶지는 않고요. 자기가 신던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혹시 신발을 새로 샀다 하더라도 2, 3주 전에 먼저 사용을 해서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또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서 혹시 문제가 될 때 좀 바꿔 신어서 물집이나 굳은 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은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해서 맨발로 다닌다든가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상처가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여행이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당뇨인 중에서 특별히 여행을 자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? 최근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든가 혈당 조절이 최근에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할 때는 안정화될 때까지 여행을 연기를 하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망막에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든가 또 불안정한 망막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저산소 상태가 된다든가 저기압 상태가 됐을 때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좀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이외에도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하신 게 당뇨병 약제는 원래대로 복용하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은 이걸 우리가 무작위 대조 연구를 해서 그대로 복용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비교 분석한다는 건 어렵지만 몇몇 논문에서는 평상시 처방된 약제를 그대로 복용하도록
권고하고 있고요. 여행 일정에 맞게 혈당 강화제를 복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. 뭐 대부분의 경구 혈당 강화제는 그대로 복용하면 될 텐데 하나 유의하실 건 아마 설폰 요소제일 것 같습니다. 설폰 요소제는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혈당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식사 시간대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사이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장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. 따라서 설폰 요소제를 복용을 하는데 짧아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복용하게 되니까 약이 더 농도가 올라가게 되겠죠. 그러면 저혈당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1회분을 좀 줄여보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.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시간이 좀 느려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약을 한번 복용했는데 더 늦게 먹게 되니까 중간에 약을 더 추가로 복용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과 다 상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그 비행기에 먹는 약을 가지고 타는 것은 가능한가요? 네, 뭐 약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붙이는 짐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할 때 그 짐이 갑자기 안 온 경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장 먹어야 되는 약재들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고 다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혹시 교수님 환자분들 중에 여행을 갔다가 좀 난감한 일을 겪거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겼던 환자분들이 있으실까요? 예, 환자가 오셔서 당이 너무 나빠졌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탈리아 쪽을 갔는데 파스타나 피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와서 되게 미안해하는 분이 또 있었고요. 또 한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가방이 분실되는 바람에 약을 못 먹어가지고 꽤 당이 나빠진 분이 사실 있었습니다. 교수님께서도 혹시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케이스예요? 예,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케이스와 좀 유사한데요. 제 환자분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셨어요. 원래 네.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를 다회로 맞고 계셨던 분인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인슐린을 못 맞게 돼서 의식불명 상태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어요. 그래서 그분이 러시아 국적 분이셔가지고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좋아지셔서 퇴원하시긴 하셨습니다. 혹시 교수님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?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다니다 하더라도 그 같이 가는 동행자 분이 내가 당뇨병이라는 것을 알고 또 저혈당의 증상을 주변에 알고 있어야 되죠. 또 저혈당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 있어서 혹시나도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또 동행자한테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. 또 기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또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고요. 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혈당 단위가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를 쓰고 있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밀리몰 퍼 리터를 쓰고 있는데 1밀리몰 퍼 리터는 8밀리그램 퍼 데시리터와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수치 때문에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더 추가한다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해외에서도 유용한지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당뇨병을 포함하는 여행자 보험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정보가 여행을 계획하는 당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외에도 다음 시간에는 여행을 떠나는 당뇨인을 위한 팁 중에 인슐린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